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남성이 정말 성범죄 저지른 게 맞느냐라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당신이 그 저지른 거 맞냐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동탄 여자 화장실 사건, 요즘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떠들썩한데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월 23일 날 군대에서 이제 막 전역하셨다라고 해요. 22살 남성이신데 동탄에 있는 아파트 헬스장에 가셨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마저 운동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경찰들이 찾아와서 얘기한 즉슨 신고가 있었다.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성이 침입해서 엿보고 갔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있었는데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과 연락처나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죠. CCTV만 보면은 가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 역시도 CCTV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 신원을 확인하러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제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경찰이 이런 말들을 다 묵살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얘기하면 된다. 당신 떳떳하면은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이 변호사분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남성의 어머니가 피해 여성을 우연히 만나서 가해 남성의 어머니가 아닌 척하면서 무슨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여성의 진술도 들은 바가 있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많은 유튜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쟁점이 원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말만 듣고 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묵살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냐. 이거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번졌던 거죠. 해당 경찰서가 동탄경찰서였는데요. 동탄경찰서 입장에서도 비난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피해 여성이 신고한 내용이 과연 사실이냐, 이 남성이 정말 성범죄 저지른 게 맞느냐라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했다는 내용이랑 그 어머니한테 자기가 피해본 거를 얘기한 거랑 내용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여성의 말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고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과 좀 다른 부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엿보려다가 들키면은 후다닥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CCTV 영상에 확인됐을 때는 남자가 먼저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분이 먼저 나오고 거의 한 1분 정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남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뜻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다른 무고 범행이 아니냐. 라는 이런 여론들이 막 이렇게 들끓었었어요. 28일 오전에 제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28일 저녁쯤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신고 여성이 허위 고사를 했다라는 결론은 이제 밝혀졌다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경찰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소환 조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형사 입건이 되면은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건의 경위, 당신이 그 저지른 거 맞냐 아니냐,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왜 저질렀냐, 어떻게 저질렀냐,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의자가 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해명을 듣고, 해명도 듣는과 동시에 또는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하면서 그 사람의 범행을 밝혀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수사의 기본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23일 날 발생을 했는데 24일 날 수사관들이 가해자를 찾아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CCTV를 확보를 했고 CCTV를 분석을 해서 남성을 이렇게 특정을 했고, 그 남성 집까지 찾아왔다라는 거는 헬스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탐문 수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수사한 거는 맞아요. 피해 남성이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묵살을 했는지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의 그런 변명을 충분히 이렇게 듣는 그거는 피의자 신문이라고 따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나오는 증거물이 피의자 신문 조서지요. 경찰에서 생산해내는 증거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끝이 아닙니다. CCTV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첨부를 했을 것이고,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서 112 내역도 증거 기록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참고인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경찰관들이 그 다음날 신원을 확인하러 찾아갔을 때는 이것도 분명히 증거 자료로 남게 돼요. 그 증거의 명칭은
형태는 보통은 수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 보고서의 내용은 CCTV를 확인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이름과 연락처나 이런 거를 입수를 했다. 피해자가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이제 진실공방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저 남성이 나를 엿봤다 또는 뭐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남성은 그런 적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남성이 경찰관들이 찾아갔을 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고함을 얘기를 했고 그게 수사 보고서에 기록이 됐고 증거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근거 자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기회를 이렇게 그냥 박탈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실제 사건들의 이제 변호를 하고 진행을 해보면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말이 일단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는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하고 본다. 라는 인식이 경찰관분들 머리에 굉장히 짙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 이미 피해 여성이 무고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분이 굉장히 소동조처를 좀 부적절하게 했다, 너무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게 밝혀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건은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 지침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도 바로 죄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해당 경찰관 분들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분께 이렇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경각심을 주는 가해자가 억울하게 몰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초동 수사부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